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친구랑 되게 오랜만에 패탐을 하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그 친구가 이번에 12 프로 나는 살 거라고 이제 색상만 고르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 때문에 꼭 바꾸고 싶다고. 그런 저의 베프는 현재 아이폰 7 유저인데요. 7에서 이 12 프로로 넘어오게 되면은 정말 크게 점프하는 거라서 막 신세계를 접하고 후들후들 거릴 수도 있어 라고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본 설정부터 사용 팁까지 애플의 카메라 앱 오늘 한번 부셔봅시다. 고프로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이제 세팅은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해놓을 텐데 제가 하는 기본 설정 오늘 보여드릴게요. 포맷은 고효율성으로 항상 사용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높은 호환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4K 60프레임이나 1080 240프레임을 사용할 수 없고 또 그리고 HDR 비디오도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고효율성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설정이 용량도 적고 그리고 더 높은 프레임 레이트로 찍을 수 있는데 그런데 유일한 단점이라면 코덱 호환성이 좋지 않아갖고 만약 맥을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폰에서 동영상을 직접 옮겨서 이제 노트북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코딩 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설정은 비디오 녹화 4K 60프레임 그리고 슬로우모는 1080 240프레임으로 저는 촬영을 하는데 고효율성으로 이제 설정을 안 할 경우는 용량 감당이 안 돼서 이 프레임 레이트를 조금 줄여서 쓰는 게 좋아요. 저처럼 고효율성으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는 분들은 이렇게 촬영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 외에 하단 옵션에서 HDR 비디오는 당연히 켜놓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옵션이 자동 FPS. 이게 저조도 비디오 향상을 위해서 아이폰이 자동으로 프레임률을 조절해주는 옵션인데요. 저는 이거를 자동 30프레임으로 해놨어요. 그럼 이제 주변 환경이 좀 어둡다 싶으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프레임률을 24로 낮춰서 향상시켜줍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유저들이 아이폰의 볼륨 버튼을 정말 볼륨 버튼으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볼륨 버튼, 셔터 버튼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 앤 다운 모두 사진 셔터 버튼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또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 촬영 바로 돼요. 추가로 또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 게 아이폰 설정, 카메라 탭에 들어가서 고속 연사 촬영 음량 높이 사용.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볼륨 업 버튼으로 고속 연사 모드 전용으로도 이제 세팅을 해놓고 쓸 수 있어요. 간혹 그립 방식에 따라서 셔터 버튼을 누르기가 좀 애매한 순간이 있고요. 또 이제 흔들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셀피 찍을 때도 그렇고 또 가로 촬영할 때도 그렇고 이 볼륨 버튼이 꽤 유용하게 쓰입니다. 지난 OS 업데이트부터 가능해진 기본 셔터 버튼의 기능들 역시 혹시 모르고 있다면 알고 있어야 돼요. 사진 찍다가 영상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스와이프로 모드 변경을 하지 않아도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 촬영 바로 되고요. 또 누르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샥 슬라이드 해버리면은 동영상 촬영 버튼을 잠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을 떼도 계속 영상 촬영은 이어나갈 수 있고요. 반대로 이 셔터 버튼을 왼쪽으로 슬라이드 하게 되면 고속 연사 촬영 가능해요. 플랫폼별로 비율 조정이 필요할 때 상단 편집에 들어가서 하단 네 번째 기능 요거를 선택한 후에 여기서 이제 원본의 퀄리티를 잃지 않으면서도 또 크롭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번 프로 카메라에 달라진 부분은 10배의 옵티컬 줌과 10배의 디지털 줌이 가능해졌다는 건데 하단에 보이는 이 세 개의 숫자를 각각 하나씩 터치하면서 울트라 와이드, 와이드, 그리고 망원 렌즈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각 렌즈를 선택한 후에 추가로 스콥 변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대 10배의 디지털 줌까지 아주 바짝 당겨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발줌이라고 하죠. 열심히 내 두 발로 걸어서 찍는 게 더 좋긴 해요. 아무래도 카메라에 쓰는 광학 줌 렌즈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발줌을 우리 적극적으로 씁시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노출 조절하는 방법은 화면 터치 후에 바로 여기서 간단히 위아래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쓸어 올려서 하단 기능을 불러내고 여기서 밝기 조절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나타나는 이 바를 이용해서 하면은 조금 더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좀 어둡다 싶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노란색이 켜지면서 야간 모드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확실히 이렇게 찍으면 짱짱하게 밝게 잘 나와요. 이젠 셀피에도 야간 모드 옵션이 들어왔어요. 예. 카메라 화면 싹 쓸어 올리면 이제 여기 기능들 중에서 달 모양이 있죠. 이게 야간 모드 아이콘이에요. 이거를 선택하면 노랗게 바뀌는데 그럼 이제 야간 모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눌러도 이 노랗게 켜지지 않는다면 주변에 빛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찍으면 돼요. 어두울 때 야간 모드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진짜 분명 엄청 차이가 나요. 무엇보다 되게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어두울 때 플래시가 아니라 야간 모드를 사용하면 이제 훨씬 마음에 드는 좀 밝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셀피 촬영하는 할 때 보면은 이제 반사되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카메라에 보이는 담기는 그 방향 그대로 찍히게 해주는 미러링 옵션인 만큼 설정해서 따로 켜놓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카메라 탭에 보면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라는 옵션이 따로 있는데 디폴트로 이게 꺼져 있어요. 그래서 원한다면은 따로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서 활성화 시켜놓고 사용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인물 모드가 정말 그냥 카메라만 딱 들이대면은 진짜 빠르고 정확하고 섬세하게 인식을 하고 캡처해줘요. 이렇게 인물 사진 찍은 다음에 F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로 심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낮춰버리면 되게 부자연스러우니까 이거는 투머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인물 사진에서 가장 재밌는 옵션 중에 하나인 조명 옵션. 여기에 총 6가지가 있는데 무난하게 그냥 언제든지 적용할 만한 게 두 번째 스튜디오 조명, 그리고 윤곽 조명도 좋고요. 프로필 느낌의 좀 단독 사진으로는 이 무대 조명도 좀 재밌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인물 사진 찍을 때 조명 고른다고 시간 막 보내지 말고 기본으로 일단 잘 많이 찍어두고 그리고 나중에 조명 옵션 적용하기.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면 초점을 맞출 수 있고요. 또 피사체를 한 2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초점 고정이 돼요. 사진도 그렇고 동영상에서도 이 초점 고정 방식은 꽤 유용하게 쓰여요. 사진 보정만큼이나 애플의 카메라 앱에서 영상 편집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상단에 편집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슬라이드를 하면서 영상의 길이 편집을 먼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 옵션 중에서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밝기 조절, 노출, 하이라이트, 색채, 그림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라이브 필터인데 영상 전체에 특정한 필터를 입히고 싶을 때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옵션이 정말 꿀 기능이에요. 여기서는 비율 조절, 플랫폼에 맞게 내가 이제 그 원본을 좀 비율을 조정해야 될 때 그럴 때 여기서 하면 되고, 그리고 각도 조절이라든지 또 이제 왼쪽 상단 옵션으로는 방향 바꾸기, 회전하기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요. 보면은 정말 웬만한 편집 기능들, 옵션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드파티 앱들에 먼저 막 익숙해지는 것보다도 이 애플의 기본 앱인 카메라 앱에서 이 기능 저 기능 많이 써보고 또 여기서 영상 편집까지 많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앱에 먼저 익숙해지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집한 영상 저장할 때 두 옵션이 뜰 거예요. 보정이 들어간 영상을 새로운 클립으로 따로 저장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원본 영상에 그대로 편집된 걸 적용하고 싶은지. 저는 주로 따로 저장하는 걸 선호하긴 하지만 원본 영상에 넣는 걸 선택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편집 전으로 복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돌릴 수 있습니다. 저의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아마 지겨우시겠지만 저는 타임랩스 매니아입니다. 이번에 특히 아이폰에서 타임랩스를 더 열심히 돌려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12 프로에서 야간 모드 타임랩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캠핑에서 한번 써먹어 보면 놀러 갔을 때 딱 좋을 거예요. 삼각대 반드시 세워놓고요. 야간 모드 활성화하고 많이 찍어보기. 저의 베프가 아이폰 7에서 12 프로로 아주 큰 점프를 한다길래 걱정되는 마음과 또 동시에 내가 막 설레고 반가운 마음에 준비하게 된 카메라 팁 10가지였습니다. 특히 아이폰 카메라 입문하는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좀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바이 가이즈!